네, 8월 5일 목요일 오늘은 영민한 DJ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까지도 시장이 좀 견조합니다. 네. 코스피 지수는 조금 하락세를 연출하고 있지만 계속 상승 전환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오히려 오늘은 코스닥 지수가 1% 넘게 치솟으면서 더 잘 가고 있습니다. 아쉬운 건 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오늘은 좀 쉬어가고 있다는 네. 점인데 어떻게 보세요, 우리 시장 상황? 오늘까지 올랐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너무 그렇죠? 좋았죠. 이게 3거래일 네. 연속으로 딱 상승해주면 이게 진짜 이제 추세가 확실히 좀 전환되는구나.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오늘은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뭐 많이 밀리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약보합과 정도 수준에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특히나 지난 이틀 동안에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 워낙 또 많이 매수를 했어요. 3거래일 동안에 이제 따져보면 외국인들이 매수한 게 거의 5조 원이 넘거든요. 정말 좀 급하게 많은 물량들을 이제 좀 담았었고, 오늘은 코스피 시장에서는 약간 좀 쉬어가는 분위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포함한 IT 대형주들은 좀 쉬지만 대신에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수급이 조금 움직이고 있는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거지 뭐 시장이 추세적인 흐름에 큰 문제가 생겼다라거나 혹은 뭐 코스피가 코스닥 대비 좀 뒤처진다라거나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코스피 지수도 역시나 이제 3,300선, 코스닥은 1,060선 연중 고점 근처까지 지금 상승을 해 있는 자리에서 오늘은 약간 이제 조금 숨고르게 좀 나타나면서 코스닥 시장에 자리를 조금 양보해줬다. 속도 조절을 하고 있고 이 기조적인 순매수가 과연 어디까지 좀 이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원달러 환율 그리고 8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 금통위에서 금리가 과연 올라갈 수 있을지 여부 이게 저는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한국은행 이제 금통위에서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필두로 해서 지난달에 이제 금통위 회의록을 보면은 이미 소수 의견이 당장 금리를 올려야 되는 의견이 1년 3개월 만에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빠른 시점 안에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얘기했던 위원들이 한 5명, 6명 정도 됐었기 때문에 아마 8월 달에 0.25%포인트 정도는 금리가 인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외국인 수급을 얘기하면서 왜 자꾸 금리 얘기를 하냐면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거잖아요. 네. 한미 간의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면 소위 말해서 이제 캐리 트레이드, 금리가 아주 싼 곳에서 금리가 좀 비싼 곳으로 돈이 몰리는 그런 흐름을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네.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하기에 만약에 우리나라 금리가 좀 올라간다면 뭐 경제적인 파급 효과에 대한 부분들은 차차 하더라도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긍정적인 역할을 좀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당분간은 이 외국인들의 수급에 따라서 지수의 방향성이 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율 그리고 이제 금리 동향 외국인들의 기조적인 순매수,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좀 중요한 변수로 생각하시면서 시장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서 체크해야 될 부분을 좀 짚어주셨는데 오늘은 말씀하신 대로 코스닥 지수가 좀 상승 탄력이 더 강합니다. 네. 그중 하나가 외국인의 매수세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네. 도대체 이 외국인들이 뭘 사고 있는 건지 어떤 섹터를 공략 중인 건지 좀 궁금한데요. 이게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요. 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6천억, 9천억 이렇게 많이 샀는데 이상하게 코스닥은 매수를 안 해주더라고요. 네네. 근데 오늘은 코스피는 쉬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금 외국인들이 한 1,300억 이상 순매수를 좀 하고 있거든요.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하고 그다음에 오늘 특히나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상당히 많이 담고 있어요. 코스닥 지수가 올라갈 때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같이 좀 따라서 연동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종목들 지금은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 순위도 많이 좀 밀려나긴 했지만 여전히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코스닥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차지하는 비중들이 상당히 좀 많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의 모더나라든지 노바백스라든지 이런 백신 만드는 기업들 주가가 워낙 지금 강하게 급등을 하고 있어요. 네. 모더나 차트 여러분들이 한번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한 달 동안에 100%가 넘게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에서 노바백스가 18% 급등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딱 우리나라에 이제 그 제약바이오 특히 이제 코로나19 백신 관련된 또 이벤트가 있잖아요. 네. 그런 모멘텀이 이제 맞물리면서 오늘은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다. 이게 이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에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뭐 시황은 여기까지 들어보면 될 것 같은데 네. 제약바이오 하니까 떠오른 게 바로 매니저님이 소개해주셨던 SK바이오사이언스예요. 그렇죠. 요즘에 아니, 제약주 대장주예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그러니까요. 예상치도 못했던 네. 예상은 했었죠.
예상을 했으니까 네.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아유, 매니저님은 예상하셨으니까 들고 네. 와주셨겠지만 저는 예상을 못했거든요. 네. 많은 네. 시청자분들도 정말 의심 가득하게 못 담은 분들 네. 배 아프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일단 리뷰 들어가 볼게요. 사실은 저도 이렇게 강하게 갈 거라고는 몰랐어요. 아, 그렇잖아요. 네. 목표가를 20만 원 제가 제시해드렸잖아요. 네. 사실 20만 원 뚫고 오늘 23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15%가 넘게 더 올라간 거거든요. 네. 오늘 고점 대비하면은 딱 일주일 만에 이 무거운 종목이 무려 42%가 수익이 나고 있어요. 와.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뭐 지나서 얘기지만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16만 원대가 정말 좀 매수하기 좋은 찬스였다.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죠. 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16만 원이 정말 낮아 보이는데 실제로 16만 원 근처에 있을 때는 주가가 또 조금 올라와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아우 이 무거운 종목을 매수를 하면 이게 더 올라갈까 또 고점 맞고 또 떨어지진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매수를 좀 못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것 같거든요. 다만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이제 비교 임상을 통해서 국내에서 이제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 승인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좀 높아졌다라는 거, 그게 이제 첫 번째 모멘텀이고 노바백스 이슈도 있다라는 거 설명 좀 드렸었죠. 최근에 또 이 CMO와 관련돼서 실적이 워낙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이런 다양한 이제 호재들이 좀 겹치면서 주가가 상당히 지금 강하게 급등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 이 SK 바이오사이언스 또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ST팜도 소개해드렸었고 네. 올릭스도 또 소개해드렸었고 후속주들은 아직도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들이 많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분명히 좀 드렸었거든요. 어저께도 제가 간단하게 리뷰해드렸지만 이 ST팜이라는 종목이 오늘도 또 한 5% 넘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15% 정도 지금 수익 중인데 목표가를 제가 13만 원 말씀드렸다라고 설명을 좀 드렸었잖아요. 10만 6천 원짜리에 매수할 때 정말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전부터 제가 계속해서 제약바이오 종목들 강조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메타버스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시장의 이목이 그쪽으로 다 쏠려 있는데 정말 쉽게 수익 낼 수 있는 거. 제약바이오는 매수를 하고 나서 한 1, 2주 정도 여러분들이 좀 기다리시게만 한다면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ST팜도 역시나 한 일주일여 만에 지금 15% 정도 수익이 좀 나고 있고요. 올릭스도 마찬가지예요. 4만 5천 원 정도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뭐 아주 강하게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한번 눌렀다가 다시 이제 전고점을 좀 뚫으려고 하고 있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하고 그 중에서도 CMO 관련된 종목들,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K백신 허브와 관련된 네. 전략 보고 대회를 지금 오후에 주최를 하실 거거든요. 그런 것과 맞물리면서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들썩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몇 번째 리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괜찮은 수익률 계속적으로 기록해 나가고 있는데 조금 더 올라주길 제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리뷰해 볼 종목이 바로 심택이에요. 지난주 금요일에 좀 5% 넘게 급락세를 장중에 연출을 해서 네. 저희가 또 AS 차원에서 또 그렇죠. 리뷰까지 해드렸는데 네. 수익률 상당합니다. 이 종목도. 그때가 정말 기회였어요. 네.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께 2만 6천 원에 소개를 해드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악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빠진다라고 네. 말씀드리면서 매수 찬스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 주가가 움직이는 걸 보시면은 바닥 대비하면 거의 지금 20%가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2만 9천 원을 지금 찍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2만 6천 원부터 한 11% 정도 지금 수익이 기록되고 있고 목표가를 3만 원 정도 말씀드렸어요.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어저께는 조금 쉬었지만 오늘은 그래도 몇몇 종목들 괜찮은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어저께 제가 이제 PSK라는 종목, PR 스트립 장비 만드는 회사다라고 설명을 좀 드렸었죠. 역시나 이 회사도 뭐 3일 연속으로 지금 양봉 만들면서 추세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유니테스트라는 기업, 테크윙 유니테스트 같은 이런 후공정 기업들도 살짝 한 일주일 정도 숨고르기 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더니 오늘 다시 한번 지금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가 흐름과 상관없이 사실은 이제 하반기 투자에 대한 모멘텀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보시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상승 여력이 좀 많이 남아있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또 살아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빼놓지 말고 포트에 좀 편입하는 전략을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4월쯤에 심택 추천해 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4월에도 바닥에 있을 때 소개를 해드렸어요. 많이 올랐죠, 그때 앞나리 대비하면. 창창님께서 4월 네. 중순에 매수한 수익률, 심택 수익률 20% 넘었다고 맞습니다. 또 네.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리뷰 2가지 종목 해봤으니까 시청자님들의 문자 사연도 저희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883님께서 ISC를 26,500원에 매수하셨어요. 30% 보유하고 계신데 지금 수익 구간이신 것 네. 같아요. 계속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는 ISC인데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추세가 너무 좋기 때문에 당연히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사실 이 ISC는 테스트 소켓 만드는 회사잖아요. DDR5 전환 수혜주라고 여러분들이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원래 1등주는 리노공업인데 리노공업은 최근에 약간 좀 쉬고 있는 모습인데 오히려 2등주인 ISC가 훨씬 더 지금 강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가격적인 매력 때문이라고 보여지고요. 전고점이 지금 딱 28,000원, 29,000원 정도 자리였기 때문에 이 자리 뚫고 올라가면 충분히 추가적인 시세가 좀 가능하다. 32,000원 정도 1차적인 또 목표가를 한번 설정을 해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뭐 지금도 여유 있게 수익 중이시지만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32,000원까지 계속해서 보유를 좀 해보시는 전략을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세상 너무 좋으니 쭉 보유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998님께서 신일전자 문의 주셨어요. 23,880원에 2,388원에 매수하셨고요.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지금 고점을 찍고 쭉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매도해야 할까요? 라고 문의 주셨어요. 다행히 저기 뭐 2,800원, 2,900원에 사신 건 아니라서 네, 정말 다행이에요. 다행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차트 보면서 기술적인 부분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신일전자, 파세코 이런 기업들이 폭염 수혜주였잖아요. 폭염이 시작되자마자 단기 급등이 한번 나왔다가 폭염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지만 먼 일 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블랙아웃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 아무 일 없이 그래도 잘 지나가고 있다 보니까 이 폭염 관련된 수혜주들이 단기 급등을 했다가 주가가 좀 많이 밀렸거든요. 근데 정말 다행히 뭐 24,000원, 2,400원 정도의 매수를 하셨으니까 중간에 이제 눌림목을 보시고 조정이 좀 들어온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거든요. 양봉이 나올 때 아마 요때쯤에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고 나서도 아쉽게 조금 더 밀렸어요. 한 10% 정도 지금 더 밀렸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손절 매도를 할 자리라기보다는 좀 버티셔야 되는 자리고요. 왜냐하면 이게 폭염 관련된 이슈 때문에 주가가 급등했다가 도로 제자리까지 지금 다 빠져 있는 상태잖아요. 요 네. 아래까지는 뭐 2,100원 아래까지는 주가가 더 흘러내릴 것 같지는 않으니까 저점을 지금 잡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이제 저점이 만들어지고 기술적인 반등이 들어왔을 때 반등 목표가를 좀 잘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2,400원 정도가 1차적인 반등 목표치인데 여기까지 올라오고 나면 한 2,600원 정도 선까지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2,400원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그대로 좀 보유를 하시면서 가격 반등을 좀 기다리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등 노려보시면서 본절매하는 방향으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담 두 분 도와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또 새로운 두 가지 종목을 또 부탁드려보도록 할게요. 어떤 섹터일까요? 지금 이번에는? 아마 여러분들 방송에서 이제 종목을 추천을 받으실 때 네. 사실 메타버스라든지 뭐 반도체 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종목을 많이 보시는데 제약바이오는 사실 네. 얘기하는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쵸. 근데 제가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제약바이오는 정말로 이게 시간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들이신다면 네. 많이 빠져있는 종목들이 워낙 많고 이슈는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시간과의 싸움 그것도 뭐 제가 몇 개월을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한 1, 2주 정도만 좀 여유 있게 좀 기다려 보실 수 있다면 충분히 공략 가능한 종목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오늘은 어쨌든 이슈가 백신 CMO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다시 한번 이슈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정말 몇 개 남아있지 않아요. 오늘 뭐 녹십자도 좀 올라오고 ST팜도 이제 어느 정도는 자리를 이미 잡아버렸는데 네. 남아있는 종목 중에 24,400원에 바이넥스라는 종목을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코로나19 이제 백신 CMO와 관련된 수혜주로 주목을 좀 받았었던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CMO 대장주는 SK 바이오사이언스예요. 사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대장주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주가의 흐름만 놓고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보다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최근에 워낙 좀 강했었기 때문에 시총을 기준으로 본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당연히 1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최근에 워낙 시장에서 이제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대형주들, 업종 대표주들의 흐름이 좋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중소형주들도 낙수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죠. 2차 전지 배터리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오고 투자를 많이 하면 배터리 소재 기업들이 좋아지는 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투자를 많이 하면 소부장 종목들이 좋아지는 논리하고 거의 비슷한 관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CMO 기업 중에서 이제 바이넥스라는 기업을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는
1차적으로는 가격적인 매력 때문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4월 달에 고점을 만들고 나서 거의 4개월 동안의 주가가 계속 내리막길만 걸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약간 이제 수급이 조금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가격 반등 시도가 좀 나타나고 있고요. 네. 의약품을 원래 이제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에서 코로나19가 이제 터지고 나서부터는 CMO 기업으로 많이 좀 주목을 좀 받았어요. 특히나 송도하고 오송에 이 CMO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네.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V 백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 스푸트니크 V 백신 컨소시엄에 이 바이넥스가 참여를 하게 되면서 오송에 연간 이제 5,000리터 규모의 생산 설비가 소위 말해서 놀고 있었거든요. 그 놀고 있던 생산 설비를 스푸트니크 V 생산하는데 이제 유유 설비를 이제 활용을 하다 보니까 하반기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2분기 때부터 이제 생산이 시작됐기 때문에 하반기 때부터는 아마 본격적인 이제 실적 개선에 기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러시아 스푸트니크 V 백신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제넥신, 그다음에 녹십자 이런 기업들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업무 협약을 맺어가지고요. 우리나라에 만약에 국산 백신이 개발하는 데 성공이 됐을 때 mRNA 백신이든 아니면 뭐 항체용 백신이든 어떤 백신이 됐건 간에 이 바이넥스가 생산과 관련된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거든요. 오늘 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K-백신 허브, 글로벌 백신의 허브 국가로 우리나라를 이제 성장시키기 위한 전략 보고 대회, 여기에 이제 뭐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민간 기업들, 백신 생산과 관련되어 있는 민간 기업들까지도 총출동해가지고 네. 어떻게 이 백신을 빨리 좀 그 글로벌 기업들을 따라잡을 것인가, 요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를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 논의가 나오고 나면 아마 후속적인 또 정부의 어떤 조치라든지 모멘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모멘텀은 좀 살아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네. 가격 전략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0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23,000원, 손절 가격은 18,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넥스 오늘 새롭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으니까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종목 빠르게 네. 또 넘어가 볼 텐데 어떤 종목일까요? 이번에는 뭐 어떤 섹터일까요? IT 종목인데요. 네. 사실 이 종목도 뭔가 조금 끼가 있는 종목인데 11,150원에 나무가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이 회사는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을 제조하는 기업이고요. 삼성전자 쪽에다가 이미지 센서라든지 3D 센싱 모듈을 납품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해온 이유는 요것 때문은 아니고요. 사실 동사의 이제 핵심 기술은 바로 이제 3D 센싱 카메라 기술, 그리고 이제 다이렉트 TF 기술,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 또 급등을 했잖아요. 어저께 오늘 이틀 동안에 또 덱스터라는 종목이 어제도 거의 상한가까지 급등을 하더니 오늘도 지금 20%가 넘게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그리고 새롭게 또 메타버스 관련된 수혜주로 막 분류되는 종목들이 메타버스 얘기만 나오면 그냥 10%, 20%씩은 아주 쉽게 지금 급등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미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는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알체라라든지 바이브 컴퍼니 이런 종목들은 쉬고 있지만 새롭게 메타버스 이슈에 편입이 되면서 부각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아무래도 그 기업들보다는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건 그냥 맥스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맥스가 얼마나 강하게 올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모가 기준으로 시가총액 한 1,300억 정도밖에 안 됐던 애가 지금 8만 원, 9만 원, 장중에 거의 10만 원 근처까지 급등을 했었잖아요. 이 정도로 강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뉴스가 한번 부각되면 주가가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관점에서 향후에 이 나무가가 가지고 있는 3D 센싱 모듈 기술이 AR, VR 쪽으로 확장이 좀 되면서 자율주행 시장으로까지도 연결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다양한 컨텐츠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3D 센싱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관련된 수혜주로 묶여져서 분류가 좀 될 수 있을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네. 가격 전략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1,15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목표 가격은 13,000원, 손절 가격은 9,8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무가까지 두 가지 종목 소개해 주셨고요. 빠르게 무료 방송 안내까지 부탁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 뭐 코스닥 시장 너무 분위기가 좋아요. 네. 오늘 연중 고점을 또다시 지금 뚫을 가능성이 좀 높은데 코스닥 시장의 제약바이오 종목들, IT 종목들 투자 전략 말씀드릴 테니까요. 오후 4시 무료 공개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어제 라운딩을 했고 내일도 라운딩 나가잖아요. 네, 내일 맞습니다. 특별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내일은 꼭 본방사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